네, 2023년 1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박정희만큼 담대해서, 그래서 어쩌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빠져나가는 방안을 윤 대통령이 만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사무총장을 면담했습니다. 여기서는 이 사무총장은 그냥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얘기 했는데, 윤 대통령 만나기 하루 전날, 그가 이제 SK그룹을 만든 사람이 최정현 회장이죠. 최정현 학술원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나토, 위험이 가중된 세계에서 파트너십 강화의 모색, 이런 제목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어떠한 나라들은 전쟁 중인 나라에 대해서 무기를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의 원칙으로 정해놨었는데, 전쟁 중인 나라에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겠다를 국가 정책으로 했는데 그걸 바꾼 사례가 있다 라면서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적 지원을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폴란드, 독일 등처럼 K2 전차도 집어넣고 K9 자주포도 제공하고 천검, 천무 제공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윤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직접 사무총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이 어쨌든 비살상 무기는 제공해주고 있고 나토 국가들에 대해서는 무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표현하면서 무력 침공이 용인된다는 그릇된 메시지가 국제사회에 각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얘기했고, 윤 대통령도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팩트입니다. 이제부터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오마이뉴스라든지 이런 매체들을 보게 되면요, 뭘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번에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이 우월하면 북한 중심으로, 우리가 우월하면 우리 중심으로 통일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냐,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한 거, 별 얘기도 아닌데 그걸 또 꼬투리 잡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흡수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권영세 장관이 흡수 통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대통령과 장관이 서로 안 맞는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열심히 보도하는, 크게 보도해주는 포털들도 있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을, 역대 대통령들은 말하지 못하던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 한국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북한이 도발하면 응징 억제를 하라. 응징 보복을 하라 그랬습니다. 문재인은 잽도 안 되니까 비교할 필요도 없고, 박근혜나 이명박과도 더 달리 툭툭 던지는 게 이게 보통 폼새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준비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대통령이 불과 1년 만에 됐다.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리저리 들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다닐 때 같이 있던 동기 중에 한 명이 제 친구라서 간접적으로 듣고 있을 뿐인데, 하여간 이렇게 툭툭 하는 게 크게 문제를 풀어가 버립니다. 우리 역사에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큰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이승만, 박정희, 하나 더 꼽으라면 전두환을 꼽습니다. 전두환 12.12 때까지도 대통령 되겠다는 뜻이 없다가 그렇게 되니까 그럼 내가 하지 라고 맞고 나서는 그 다음에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려냈죠. 그 바람에 좌파들이 미워해서 아무 상관도 없는 5.18을 덮어 씌워가지고 아주 사람을 바보를 만들었는데, 대단한 사람이죠. 박정희는 자기가 결심을 해서 혁명을 일으켰고, 이승만은 온갖 고통을 이겨내고 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 뚜벅이 걸어놓은 거 없고 툭툭 던져요. 뭐 웬만한 반발 같은 거는 뭐, 뭐, 뭐 봄바람처럼 느끼는지 그냥 무시하고 갑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한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한 것 중에 월남 파병이 지금은 뭐 역사가 됐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지만 당시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목숨을 팔아서 먹고 살겠다는 그런 발상에 대해서 비난도 엄청 많았고요. 박정희가 밀어붙였죠. 근데 한참 그 시끄러울 때 제가 자꾸 이 속세를 혹세무민하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걸 무릅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주역에 관심이 있어서 학생 때 주역선이라는 책을 놓고 공부한 적도 있었고 지금 다 잊어먹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박정희에 대해서 한참 취재를 할 때 보니까 많은 역술가들이 인신사해를 얘기합니다. 인신사해. 우리 범띠 작년에 이민년이었죠. 인, 그다음에 신, 신자는 뭐냐 이게 원숭이띠죠. 사, 뱀띠, 해, 돼지띠. 인신사해를 사주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박정희 사주는 뭐 정사년생이고 그래서 사자가 들어가죠. 뭐 아니 그런 인신사해가 다 들어갑니다. 인신사해가 들어간 사람은 상당히 고달프고 역마살이 있고 강인하고 그리고 위기가 오게 되면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래서 월남 파병 얘기가 나왔을 때 간다라고 역술가들은 예측을 다 했었습니다. 거의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1진으로 해병대 청룡, 본진으로 맹호, 그 다음에 2진으로 백마를 보내서 2개 사단 1개 여단이 미군 다음으로 많이 가서 혁혁한 전과를 올리면서 싸우게 되죠. 그 전투의 경험 가지고 우린 돈도 벌고 안보도 강화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군인들이 많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갔다 오신 분들이 뭐 불구가 되신 분들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본인들이 가서 싸우고 온 거는 대부분이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다치고 죽고 한 거는 억울해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한번 싸우고 왔다는 걸 자랑스러워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사주를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윤 대통령 사주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나용대검이라는 그 풀이도 한번 해드렸는데 지금 윤 대통령 사주는 다 알고 있는데 다 3주를 알고 있죠. 시간을 모릅니다. 시간. 이분이 태어난 시간을 모릅니다. 공개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서 거꾸로 시간을 이제 역술가들이 맞춰보죠. 역술가들이 한참 공부를 할 때 클라이맥스로 가는 게 누구누구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이는 대략 50대다. 자, 이 사람의 사주는 어떻게 했냐 만들어 보라 그러면 50대라 그러면 50살부터 59세까지 될 수 있는데 거기만 해도 연간이 10개가 있죠. 그걸 갖고 사주를 만들어 봅니다. 그게 딱 맞추면 대단하다. 뭐 자기들끼리 그럽니다. 지금 윤 대통령 하는 행동을 보면서 태어난 연도, 월, 일은 알고 있는데 시간은 모르는데 시간이 동양의 시로는 12시가 있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주술. 시간을 거꾸로 맞춰가면서 이걸 거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유추한 시간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다시 사주를 풀어보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대차다라는 얘기를 대부분 하죠. 보통 사람들은 움찔움찔 하는 거를 뭐 하고 그냥 뚫고 나간다는 겁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영업사원을 강조했고 한국의 핵무장을 이야기했었고 응징 보복을 얘기했었고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UAE에 가서는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실수도 있고 뭐도 있겠지만 그게 다 일종의 본심인데 본질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크게 힘들어하지도 않아요. 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민국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공해야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우위에 설 수 있고 우리가 위급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K2 전차 지금 독일의 레오파르트 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노르웨이에서 우리가 약간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근데 레오파르트는 유럽 여러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K2를 집어넣어서 실전에서 둘이 경쟁하게 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 국가들이 보고 사게 해야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대해서 에이타킴스를 달라 그랬습니다. MLRS에 탑재해서 쏘는 300km 플러스 마일에서 나가는 지대진 미사일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MLRS를 우리는 천무라고 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탑재하는 300km 좌우의 미사일이 우리는 KT-SSM입니다. 한국형 KT-SSM이 미국의 에이타킴스보다 낫죠. 전 낫다고 믿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뽕 KF-21 전투기 만드는 거 큰 기대하는데 저는 사실 이 수출이 되지 어렵다라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수출을 하려면 KF-21도 한번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서 띄워서 싸우게 해봐야죠. 그래서 성과를 발휘하면 가격이 비싸도 팔리는데 KF-21은 아직 시험 비행만 하고 있고 시제기밖에 없어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K2, K9, KT-SSM, 천무, 천검, 천궁, 현무도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앞장서 보낼 수는 없지만 미국과 나토 국가들이 전차를 준다면 우리도 전차를. 그들이 장갑차도 이미 주고 있죠. 그럼 우리의 K290 장갑차나 K21 신형 장갑차. 그들이 뭐 제블린을 주고 스팅어를 준다면 우리의 천검, 우리의 신궁 이런 걸 줘서 같이 경제시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K방산 대박을 진짜 대폭발시키는 방법입니다. 현재 작년에 폴란드 대박이 있어서 2021년도에는 70억 달러 수출, 그것도 역사상 최대였는데 작년에는 170억 달러, 세계 5위까지 올라갔습니다. 2023년에 170억 달러 이상 하겠다는데 사실은 어려운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200, 300까지도 갈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서 크는 겁니다. 크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기업들이 알아서 뚫어낼 거예요. 뭐 욕하겠죠. 하든 말든. 그렇게 해서 자유수호를 위해서 싸우는 나토, 지금 대한민국 무기는요, 나토 표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각 나라가 무기는 만들지만 그 식탄은 다 맞게끔 표준을 만들었어요. 그게 나토 표준입니다. 미국도 거기에 따라 맞추는데 우리하고 일본은 나토의 무기 아닌데 나토 표준에 맞춰 무기를 만들기 때문에 호환성이 큽니다. K방산이 우크라이나에 제공돼 가지고 거기서 진가를 발휘하면 돈 벌 수 있죠. 그러면 윤 대통령이 2023년, 24년 경제적으로 크게 살리고 돈을 벌게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라도 뚫고 나가야죠. 어떻게 손에 물 안 묻히고 맑게 아름답게 하면서 돈 버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험한 일을 하면서 돈 버는 거지. 저는 기자를 하면서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니 보잉이니 오는 친구들 올 때마다 보자 그러면 그 친구들도 저를 붙잡고 자기네 무기 설명하다가 술 마시다가 참 미국 친구들도 애 많이 쓴다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프랑스 친구도 마찬가지였고 각자 되지도 않는 영어 갖고 뭐 대충 웃으면서 그렇구나 듣다 보면 빤해요. 무기 설명하는 게 그렇구나 열심히 애쓴다 그러는데 그들도 그러는데 대한민국에서 무기를 수출하는데 뭘 그렇게 맑고 합니까? 험지에 들어가야지. 지금 경제도 안 좋고 K방산하고 K원전이 한국 경제를 이끌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하려면 담대하게 해야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예측을 봅니다. 그는 박정희나 전두환만큼 담대한 사람이다. 이런 예측도 해봅니다. 한번 제 예측이 맞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